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와야겠죠? 라디오니까. 됐어.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 긴 하루였어요. 긴 하루라서 화장하길 기운이 없어. 오늘 뭐 이것저것 처리할 것도 많고, 송도도 갔다 왔고, 뭐 은행도 갔다 오고, 음,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 방송을 하려고요. 어제 체해가지고, 어제 체해서 저녁부터 이제 아침까지, 점심까지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졌는데, 저녁에 내가 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먹을까? 그래서 두 그릇을 먹어도 또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 세 그릇을 먹었는데 세 그릇 먹고 나니까 약간 기운이 빠졌어. 나의 온몸에 있는 에너지가 전부 위장에 소화하는 대로 다 집중돼서 다른 데 기운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아니 내가 밥했는데 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지? 내가 먹으면서도 정말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밥 계속 퍼서 계속 먹고 게다가 그거 먹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또 고구마 쪄서 고구마도 하나 먹고 요즘에 식탐이 너무 많아요. 그 스테로이드 약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약을 먹으면 입맛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너무 좋아져서 막 과식을 하게 되는데 나도 그 중에 한 명인 거지. 너무 맛있어. 별것도 아닌데 그냥 밥에다가 달걀 후라이만 먹어도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입맛에 갑자기.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배가 너무 부른데 지금도 막 뭐가 먹고 싶은 거 있죠.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한데 지금도 막 고구마를 쪄서 고구마를 또 먹고 싶고 너무 꽂혀서 지금 고구마에 계속 먹고 싶고 배가 안 불렀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빨리 소화가 빨리빨리 되는 체질이었으면 좋겠다. 안 내려가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감사해요. 네, 많이 많이 먹고 있어요, 요즘에. 그 누피집 고구마가 진짜 맛있는데, 누피가 그때 해줬던 고구마를 먹고 나서 누피의 방법으로 고구마를 먹고 있는데, 요즘에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근데 고구마도 고구마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서, 어, 막 고구마 종류가 있는데 어떤 고구마 시키면 맛이 없고, 어떤 고구마는 진짜 맛있는데, 이번에 시킨 두 봉지 중에 한 봉지는 썩어서 왔어요. 항의해야지. 컴플레인 넣어야겠어. 하나는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하나는 썩었더라고요. 너무 슬퍼. 유튜브에 고구마 차이를 올려주세요. 썩은 고구마? 이게 현실 컴플레인 하는 걸. 우리 아프지마 도토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씻었어. 오늘 외출하느라고 씻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카메라가 켜져 있으면 이제 앉아 있는 것도 좀 똑바로 앉아야 되고, 막 또 화장도 해야 되고, 뭔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있으려고. 오늘 드디어 송도집 그 집이 이제 오늘 입주를 했어요. 전세이신 분이. 그래서 입주를 해서 오늘 또 송도 부동산 가서 이제 그런 일들도 처리하고 또 이제 은행도 갔다 오고 막 그런 거 처리하고 이제 밥 먹고 다시 판교로 넘어와서 판교에서 여기 전입신고도 하러 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집에 오는 건 너무 지쳐가지고 앉아있다가 잠들었거든요. 잠들었다가 한 8시 반? 아니다. 9시? 9시쯤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또 저녁은 먹어야 되잖아요. 약도 먹어야 되고 대도님도 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안 먹으면 방송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해요. 배고파서.
맨날 아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아 밥을 좀 해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간장게장이 도착을 했어요. 제가 주문한 그 사람들 후기에 되게 맛있다고 되어 있던 간장게장을 시켰는데 그게 마침 또 온 거야. 그래서 오늘 또 그거를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간장게장을 또 따가지고 그 게 하나 딱지 딱 열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간장게장은 그거 아세요? 간장게장 이렇게 간장에다가 담겨서 통에다가 오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게를 넣어 놓으면 안에 게살들이 간장 때문에 물러져서 나중에는 살이 막 없어지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간장게장이 오면 그 간장 따로, 게장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되거든요. 게를 꺼내가지고 다른 데다가 건져 놓고 그 다음에 간장은 뭐 여러 가지에 쓸 수 있는데 뭐 장조림에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장아찌 만들 때도 써도 되고 그래서 간장 따로 두고 오늘 그래가지고 게 하나 딱 뜯어 놓고 오늘 또 제가 주문한 시래기가 도착했어요. 시래기 시래기를 저는 처음 끓여봤는데 어 시래기를 대두님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래기도 저기 좋은 데서 주문을 해가지고 한 박스가 왔는데 나는 그걸 처음 요리해보니까 막 인터넷에다가 시래기 실외기가 아니고 나는 어릴 때 시래기국이 쓰레기국인 줄 알았어. 어떻게 쓰레기로 국을 만들었는데 맛있지? 이런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게 시래기국이죠. 시래기. 음. 그래서 그 무청으로 만든 시래기 그거가 한 박스가 와가지고 나는 그걸 잘 몰랐으니까 아 이거를 국 끓일 때 그냥 시래기를 그냥 가위로 툭툭 잘라서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건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미역처럼 미역이 보통 그냥 이렇게 살짝 불려서 이렇게 볶으면 되는 거잖아요. 끓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시래기를 검색했더니 시래기가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시래기, 말린 시래기를 처음에 차가운 물에다가 한참 불려요. 보통 만약에 내일 먹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불리기 시작해서 보통 원래는 하루 정도 찬물에 불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뜨거운 물에다가 한참 끓여요. 한참 끓이고 나서 그거를 이제 다시 건져요. 건진 상태에서 그대로 뜨거운 상태로 식혀요. 찬물에다가 헹구는 게 아니고. 건진 상태에서 뜨거운 대로 그냥 내버려둬. 그게 자연스럽게 식도록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다 식으면 다시 찬물에다가 그거를 팍팍팍 씻어요. 여러 번 진짜 한 시래기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몇십 번을 씻어야 된대요. 그걸 씻어서 다시 물기를 꽉 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래기 겉에 있는 좀 약간 질긴 껍질 그거를 이제 떼내요. 그걸 떼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삶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국으로 끓이는데 국 끓일 때도 한 45분 가량을 끓여야 돼. 한참 끓여야 되는데. 난 오늘 그거 몰라가지고 저녁에 시래기국이나 해야겠다. 그래서 육수 딱 내놨는데, 갑자기 레시피가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덜 삶아진 상태라서 완전 부드러운 맛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다음에 내일이나 이제 저 한 박스를 한번 손질을 다 해야 될 것 같아. 손질을 다 해서 한 번 먹을 만큼 이렇게 나눠서 냉동실에다가 얼려놓고 한 번 먹을 때마다 꺼내 먹는 그런 것 같아요. 삶은 시래기 사면 편해요. 아, 그러게요. 왜 제가 마른 시래기를 샀을까? 나는 삶은 시래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시래기는 다 그렇게 말려놓은 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린 걸 샀는데 말린 게 이게 오히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냥 그냥 삶은 시래기를 살 걸. 이런 게 이제 요리를 너무 안 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시래기국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차고인 거지. 차고 하면서 이 시래기를 다 먹으면 이거 이제 냉동실에서 다 먹으면 다음부터는 말린 시래기를 사지 않아야지. 불린 시래기를 사야지.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냉장고 정리하는 납작이 통을 굉장히 많이 사서 아, 모든 야채들을 다 납작이 통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냉동실이랑 냉장실이랑 냉동실에다가 쫙 넣어놓고 그때그때 모든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재료를 다 넣어놔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그 납작이 통이 오자마자 파도 한 6개, 뭐 애호박도 한 7개, 뭐 이런 식으로 야채들을 되게 많이 사서 그거를 다 썰어가지고 파도 이제 막 육수 낼 때 이렇게 파 좀 길게, 그 다음에 어슷썰기로 좀 크게, 그 다음에 그냥 총총총 썰은 파, 뭐 이렇게 모양별로 다 썰고, 뭐 당근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두님이랑 나랑 딸랑 2명이서 사니까 그거를 아무리 먹어도 줄지가 않는 거예요. 고기도 심지어 고기도 막 찌개용 고기, 구이용 고기, 무슨 막 종류별로 막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막 거기에다가 생선도 종류별로 막 엄청나게 사다 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뿌듯했어. 아, 우리 냉장고가 이렇게 가득 차서 이제는 어떤 음식이든 우리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전에는 밥 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재료 사다 놓으면 다 썩어가지고 막 늘 못 해 먹고 또 사다 놓기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득 있는데 한 며칠 정도는 되게 행복했어. 어머,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야채 안 썰어도 되고 바로 그냥 된장 풀어서 썰어져 있는 당근 넣고, 썰어져 있는 뭐 호박 넣고, 그 다음에 양파 넣고 버섯 넣고 이래가지고 그냥, 고추도 다 썰어져 있으니까 고추도 넣고. 너무 편한 거야. 이런 게 이제 진정한, 주부 구단의 삶이구나. 그리고 나 혼자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점점 야채가 시들어가고요. 둘이서 먹는 양이 한정적이잖아요. 게다가 또 제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들이 있으니까 양이 너무 한정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때 잘 몰라서 이제 막 콩나물도 이렇게 막 봉지 1인분씩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모든 걸 다 얼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파도 얼리고 당근도 얼리고 가지도 얼리고 콩나물도 얼리고 막 어묵도 얼리고 오징어도 얼리고 모든 걸 다 냉동실에다가 얼렸어. 그러면 꺼내서 이렇게 냉동실에 있는 걸 보통 파 이렇게 냉동실에 두기도 하니까 그래서 해서 먹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냉동실에 얼어있던 콩나물을 이렇게 콩나물을 꺼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콩나물이 너무 흐물흐물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얼렸다가 딱 녹였을 때 탱글탱글한 콩나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겁나 막 너무 기가 죽어있는 콩나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이랑 너무 빗나가더라고요. 야채가 막 알죠? 막 시들시들하고 맛이 없고 막 물이 나오는 거 같고 쭈글쭈글하고 그게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그렇게 해놨다고 하니까 엄마가 야, 너 롯데마트에서 시켜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맞는데? 그랬더니 그럼 롯데마트가 배달 맨날 해주는데 하루에도 배달이 8번인가 10번인가 되거든요. 시간별로. 그럼 배달 맨날 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시키면 되지. 왜, 왜 야채를 무식하게 파를 막 6단을 사가지고 그거를 다 썰어가지고 그거를 냉장고에다가 넣고 시들시들할 때까지 먹냐? 그냥 조금만 사서 싱싱할 때 딱 먹고 또 필요하면 또 시키면 되지. 그래서 내가 순간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가 왜 이 납작이 통도 제가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납작이 통을 냉장고에다 다 채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다 종류별로 그랬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 그럼 조금만 시켜가지고 조금씩 배달시켜서 먹으면 싱싱하고 맛있을 텐데. 그래서 되게 멍청이 같았어. 지금 냉장고에 시들어가고 있는 야채들도 너무 많아요. 냉장고 비우기 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재료들을 어떻게든 뭔가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뭐 요리할 수 있는 것들 해가지고 냉장고 비우기 하고 있는데 난 너무 멍청했던 것 같아. 하지만 원래 사람은 실패를 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주부로서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지만 예전에 아무리 요리를 좋아하고 했어도 지금은
무지한 상태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생활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거지. 점점점. 아, 게장은 예전에 게장 그냥 간장에다 계속 두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아, 게장은 오면은 게 따로 해가지고 게를 따로 하나씩 한 마리씩 이렇게 소포장해가지고 냉동실에 놓고 그 전날 뭐 해장해서 그 해동해서 먹으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알아가고 있지. 절대로 시래기는 삶은 걸 사세요. 저처럼 마른 시래기 한 박스 사면 굉장히 곤란한 일. 저거 언제 다 삶아가지고 언제 다 식히고 언제 다 빨고 저걸 1인분씩 다 나눠가지고 할지 막막하다. 우리 집에 제가 요리는 별로 잘 아직 잘 못하는데 배워가는 단계잖아요. 요즘에는 모든 요리가 거의 다 처음 해보는 요리가 많은데 근데 재료는 거의 미슐랭 우리 집 재료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내 요즘에 취미는 어떤 재료가 어느 지역에서 나는 어떤 재료가 가장 최상급인가 이런 게 이제 나의 요즘에 새로운 취미 생활이거든요. 항상 집에서 그걸 보는 게 너무 재밌어. 막 찾아보는 게 어디 멸치가 유명하고 어디 시래기가 유명하고 막 어디 새우가 유명하고 어 어디 다시마랑 미역이 유명하구나. 그런 거 이제 막 다 찾아가지고 게다가 그거를 또 마트에서는 구하기가 잘 힘들어요. 롯데마트에 뭐 다 있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 산지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 쇼핑몰을 다 찾아가지고 그 쇼핑몰보다 이렇게 보면서 후기들도 보고 이제 뭐 평가도 보고 믿을 만한 이제 쇼핑몰인가 내가 이제 계속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한 번씩 시켜 먹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재료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많은데 음, 보면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똑같은 거라도 마트에서 산 거랑,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내가 주문을 해서 먹는 거랑, 확실히 맛 차이는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쌤이형 맛있죠. 맛있어. 제주 흑돼지 진짜 맛있었어요. 삼겹살이 그렇게 쫀득쫀득한지 몰랐어. 그냥 삼겹살에 그 원래 그 기름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원래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미끈미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제주 흑돼지를 시켰을 때 거기도 이제 그 지방 있는 부분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뭔가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쫀득쫀득하고 뭐 이렇게 딱 씹을 때 뭐 진짜 찍찍 이런 느낌?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음. 굉장히 쫀득한 느낌이에요. 그 비계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니까 왜 흑돼지가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맛있었어. 근데 내가 최근에 샀던 거 중에 목록을 보자면 제주도 갈치 그리고 그것도 제주도 갈치 중에서도 준악갈치라고 낚시로 갈치를 잡아서 올리는 게 있는데 그 갈치 중에서도 제일 큰 녀석들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했어. 그 최상급의 갈치는 어떤 걸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치 한 마리에 750g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 토막 내서 오는데 굉장히 커요. 그게 정말 커서 그거 아세요? 갈치 이렇게 구우면 양쪽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떼우고 중간 부분 몸통을 먹거든요. 양 끝에 부분은 뼈가 막 장가시가 있어서 제가 그거 안 먹어요. 근데 이거 시킨 갈치는 중간 부분을 일단 먹고 양옆에 그 잘라진 부분을 살짝 벌리면 그 가시가 중간에 이렇게 쭈루루 큰 가시가 있고요. 딱 벌리면 옛날에 그냥 일반 갈치를 시켰을 때 중간 부분 살코기만큼 거기서 살코기가 나와요. 중간에 뼈만 이렇게 살짝 바르면 양쪽에 그 살 부위가 옛날에 그냥 좀 자그마한 칼집 먹었을 때 중간 부분만큼 많이 나와. 그래서 버릴 게 진짜 딱 먹고 나면 뼈밖에 안 나와요. 정말. 뼈만 탁 남고 고기는 다 먹어.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이제 제주도에서 시킨 갈치 그리고 옥돔, 옥돔도 이제 되게 커요. 그거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아직 못 건드렸는데 굴비도 굉장히 맛있었고, 고등어도 짱짱 커서 짱 맛있었고 굴비도 안 짜고 되게 맛있었어. 그리고 제주도 흑돼지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킨 간장게장도 맛있었고, 음,
재밌어. 이런 거 요즘에 막 아이템들을 모으는 기분이랄까? 게임할 때 왜 내가 더 잘 싸우기 위해서 막 무슨 막 10강짜리 아이템 막 사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아이템만 있으면 내가 이제 좀 더 강력해질 텐데, 아, 뭐 저거 너무 갖고 싶다. 이런 것처럼, 아, 저 아이템 너무 갖고 싶다. 저 맞는 간장 너무 갖고 싶다. 저 간장만 있으면 나물 무치면 나물이 정말 더 맛있을 텐데. 저 소금 갖고 싶다. 저 소금이, 저 소금만 있으면 덜 짜면서도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템들을 모으는데 너무 좋아요. 막 치약산에서 만든, 조청. 그 조청을, 치약산에서 만든 조청인데, 삼겹 먹고 파는 감사합니다. 그거를 보통 이제 단맛 낼 때 그거를 이제 넣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간장도 있어요. 재래식으로 만든 간장인데 그것도 이렇게 자기에 들어있는 되게 고급져 보이는 곳에도 간지나게 오는데 요즘에 나물할 때 이제 그걸로 딱 묻히고 소금도 저기 바다에서 요즘 그거 아세요? 소금 만들 때 그 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바닥에다가 유리를 쫙 깐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소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이제 쓰고, 음, 아 진짜 재밌어. 그리고 미역을 찾더니 기장미역이 유명하다 그래서 부산 시청에서 인증한 업체에서 샀죠 또. 기장미역과 다시마. 국물 낼 때 그렇게 좋아요.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싱크대에다가 주먹만한 미니 항아리 세트 놓고 소금 간장 담가 놓고 막 또 옆에다가는 부엌에다가는 이렇게 화분을 키우면서 가끔씩 거기서 허브를 떼가지고 요리하고 싶은 마음인데 집에 화분을 놓지 못하니까 화분에 있는 흙에 미생물이 제가 이제 좀 수술하고 나서 안 좋아서 흙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 허브를 키우면은 요리할 때 허브도 넣고 가끔 저거 뭐지? 저거 이렇게 허브 따가지고 이렇게 으깨서 막 칵테일도 만들어 먹고 할 텐데 아 너무 욕심나. 음. 아이템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 집에 이제 생선도 되게 많고 생선도 고등어, 갈치, 옥돔, 그다음에 굴비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욕심이 나서 박대도 알아보고 있어. 대도님이 박대도 좋아하거든. 그래서 박대는 또 어디가 맛있을까 한참 찾아보고 있고 왕새우. 왕새우는 또 어디가 맛있을까? 요즘 새우가 이렇게 싱싱하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업체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박대라는 생선이 있는데 그 생선이 또 되게 맛있어요. 아니, 한 번씩은 먹어보셨을 수도 있어. 되게 좀 약간 길쭉하게 생겨서, 맛있어요. 아, 박대 자주 먹어요? 박대도 되게 유명한 박대를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되게 맨날 찾아봐. 어디가 맛있나.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고구마 업체를 찾아보려고요. 마트 고구마로는 너무 맛있지만 난 뭔가 이제 정말 엄청난 맛의 고구마를 찾아 헤매이고 싶어. 가을이 되면 이제 전국 방방곡곡의 유명한 고구마들을 거기 이제 직거래로 주문을 해가지고 문전박대 거기서 이제 직거래를 해가지고 받아서 먹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는 또 강원도지. 강원도 감자를 또 이제 한번 직거래해서 먹어보고 싶은 욕구 아직 계절이 안 돼가지고 윤택님 앞으로 일란님의 요리사에도 될 정도로 잘하실 듯해요. 그건 아니고 저는 재료빨이죠. 알죠? 게임할 때 게임할 때 보면 이제 어린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해서 자기들의 실력을 갖춰가지고 레벨업하고 그걸로 이제 아이템도 다 맞추고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은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나처럼 요리 초보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는 맛을 잘 못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현질 하는 거죠, 현질. 캐시템. 재료 자체가 너무나 맛있는 재료들을 현질을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뭘 딱히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맛있어지는 그런 현질템을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계속 그렇게 쭉 가려고요. 이게 맛을 내는 건 너무 힘들어.
요리는 아이템빨이죠. 요리는 현질빨입니다. 요즘에 요리에 또 인스타에 올리는 재미를 하다 보니까 또 그릇이 필요하더라고. 이게 인스타나 이런 데서는 또 음식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맛있어 보여야 되고 좀 더 이제 예쁘게 담고 싶어서 그릇도 맨날 보면서 요거는 파스타 그릇, 요거는 생선구이를 올리면 좋겠다. 요거는 비빔국수를 할 때 필요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릇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나중에 그런 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리, 음, 보통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정말 뭐 어떤 어디 고추장, 어디 뭐 조청, 어디 된장, 어디 청국장, 아니면 어디 뭐 게장, 뭐 그런 걸 가끔씩 먹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디서서 해야 될지 막상 막막하잖아요. 그런 걸 내가 이제 나중에 조금 팁으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지. 산지별 윰댕이 추천하는 재료 짱짱 이런 거. 정말 싱싱한 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아니야, 마트 제품을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마트가 제일 편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재밌잖아. 예를 들면 지역마다 있는데 한우는 횡성이 유명하고 뭐 이런 딱 있잖아요. 제주 흑돼지 아니면 뭐 언양 같으면 제 울산 이제 고향인 언양 같으면 언양 불고기 그다음에 언양에 유명한 미나리 그리고 뭐 지역마다 강원도 감자. 근데 그 재료들이 왜 유명하겠어요? 맛있으니까 유명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을 한 번씩 맛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다음에는 막 마늘 요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마늘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마늘은 막 너무 맵지도 않으면서 막 마늘이 되게 맛있대요. 생으로 먹어도. 나중에 그런 이제 마늘부터 야채까지 요런 거 좀 해봐야지. 다음에는 대하가 유명해지는 딱 때가 오면 대하를 시켜서 대하 튀김을 만들어 보고 싶어. 일식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하 튀김을 해보고 싶어. 일식집에서 이렇게 막 정말 맛있게 막 바삭바삭하게 튀겨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좀 따라해보고 싶어서 일식 튀김. 아우리 사과는 7, 8월이고 그런 거 나 정리해야겠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계절별로 그때그때 제일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해다가 먹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찾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배도 나주배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과도 어디지? 사과도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사과도 보면 얼음골 사과도 유명하고 밀양 얼음골 사과도 유명하고 대구 쪽에 그 위에 뭐지? 어 문경 그 근처에 가면 무슨 지역이 있는데 거기 사과도 진짜 유명하거든요. 맞아. 계절별 재료 유튜브 재밌겠다. 그 재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법 같이 하면서. 부사. 부사 맛있어. 어머, 상주 유명해요. 상주 참외. 그러니까 유명한 지역에서 먹어보면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모르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어, 그 요리할 때 필요한 이제 그런 양념들이나 이런 거랑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사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세심한 야채들과 그리고 과일까지 정복해야지. 뭐 먹고 싶다. 배부른데. 또 얘기하니까 아, 배부른데 또 먹고 싶어. 배부른데 고구마가 왜 자꾸 먹고 싶죠? 고구마에 꽂힌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스테로이드 먹었었잖아요. 또 그때도 한 1년 정도 스테로이드 먹었는데 스테로이드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약을 먹을 때 사람들이 심하면 막 18kg까지 찌거든요. 보통 막 5kg, 6kg에서 10kg에서 막 많으면 18kg까지 찌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그때 굉장히 조심한다고 방송하고 있었으니까 살이 너무 찌면 안 그래도 얼굴도 막 부어 있는데 살까지 찌면 더 그러니까 최대한 조절을 하는데도 그때는 청국장에 진짜 빠졌었어요. 청국장을 그냥 끓여서 거기다가 두부를 살짝 같이 이렇게 딱 끓여가지고 밥에다가 물 마른 다음에 한 입 떠먹고 두부 그 청국장에 이렇게 찢어진 두부를 딱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몇 개월 동안 맨날 청국장만 끓여서 먹은 것 같아. 맨날 그 두부만 이렇게 건져 먹고 물 말아서. 근데 이번에 나의 이 약발이 꽂힌 데는 고구마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고구마가 생각나. 아침에 눈 뜨면 고구마를 찌면서 너무 즐겁고, 고구마를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아, 고구마를 쪄서 또 언제 먹지? 저녁에 먹어야 되나? 아, 밥을 먹고 중간에 간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또 언제 먹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고구마 쪄 먹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런 요리를 하는 걸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끔은 유튜브도 괜찮을 것 같고 블로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그럴싸하게 찍으려면 요리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촬영하고 또 요리를 하다가 또 멈춰서 촬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요리가 산으로 가고 막 이렇게 쭉 요리를 못하고 중간중간 촬영하느라고 멈춰지면 요리들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심플하게 사진만 컷, 컷, 컷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 게 좀 고민이긴 해.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은 광고 수입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 내가 페이스북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우리 회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내가 페이북 좀 약하거든요. 페이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나마 SNS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인스타그램이랑 페북을 시작했는데 페북은 나에게 너무 어려웠어. 막 애들이 막 페북에 언니 막 떴어요. 그러면 뭐 메인 페이지 같은 게 있나? 내가 어디 떴다는 거지? 앞만 찾아도 없고 검색에 내 이름을 써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도대체 페북에 떴다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나한테 어려웠어.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냥 이렇게 사진 찍어서 딱 글 몇 개 써가지고 딱 올리면 딱 올라가고 바로바로 체크가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만 하는데 페이지 구독 이런 개념을 몰라. 맞아, 그것도 몰라.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대댓글 있잖아요. 그것도 병원에 있을 때 알았어. 대도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질문을 하는 거야. 저도 신장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든지 뭐 그런 거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 아이디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 사람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쓸 수가 없잖아. 왜 댓글 남기는 게 없지? 이 사람한테 댓글을 남기는 게 없어. 그래서 맨날 계속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댓글을 밑에 다 달아. 그러면 그 사람이 우연히 내 댓글을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왜 대댓글이 안 될까? 대도님 한번 오셨을 때 자기 이거 댓글 어떻게 남기는 거예요? 여기 나한테 질문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남기냐고 막 물어봐가지고 대도님이 알려줘서 그 뒤로 이제 가끔씩 대댓글 남기고 그런답니다. 근데 페이북은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 맞아.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게 안 좋아요. 내가 막 이렇게 요리를 딱 했어. 오늘따라 나의 요리가 너무 그럴싸한데?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었는데 너무 고민되는 거야. 1번 사진도 괜찮은 것 같고, 2번, 3번 사진도 괜찮은데, 인스타그램은 하나밖에 못 올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슬픈 거예요. 어, 만약에 음식을 세 개를 했는데 전체샷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줌 땡겨서 하나 가까이 딱 찍어서 이렇게 각각각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갈치구이도 전체샷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줌샷을 또 하나 더 올렸어. 사진을 합치면 사진이 너무 조그매지잖아. 콩만큼. 보이지도 않는다, 그거. 인쇄는 원래 도배하는 게 맛이에요. 아, 그래? 나는 내가 너무 올리면 딴 사람들 신경 쓰일까 봐. 윤댕님 자정 지나서 이제 생일이네요. 부모님 출장 가셨는데 생일은 크고 나면 별일이 아닙니다. 나는 성인이 되고 나서 내 생일을 제대로 챙겨본 게 두 번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난 내 생일을 딱히 막 그런 게 없어. 그냥 생일이면 생일인갑다 그냥 그러는데 딱히 뭐 외롭지도 않고 생일이 됐을 때 난 좀 약간 무덤덤한 편이라서 그런가. 뭐 굳이 생일 파티를 안 해도 되게 허전하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생일 파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나 친구들이랑 해봤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생일 파티라는 개념을 안 해봤어요. 근데 항상 방송에서는 축하를 많이 받았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이렇게 항상 방송에서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외롭다는 느낌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늘 방송했었으니까. 단주령 꼬맹이는 잘 있어요. 잘 있고 이제 4월 1일 되면 여기 근처로 광주로 이사 오거든요. 이제 오빠네 동생분이. 그래서 이제 이사 오시면 차로 한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우리 집이랑. 그래서 일부러 이제 우리 집이랑 가까우려고 이사를 오시는 거니까 이사 오면은 대두님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어요. 무수분 냄비 샀어요. 무수분 냄비를 샀는데 무수분 냄비를 사서 처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 물을 하나도 넣지 않고 감자를 구워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자 두 개를 물 하나도 안 넣고 씻어서 딱 올려가지고 불을 딱 올렸는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그 무서운 냄비, 전골 냄비인데 거기 위에 유리 뚜껑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금이 쫙 다 간 거예요. 완전 쭈쭈쭈 금이 다 갔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이제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뚜껑이 유리인데 처음에 오면은 그 뚜껑을 내가 조립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조립을 튼튼하게 해야지. 그래서 되게 세게 꽉꽉 조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 내가 조여놓은 그 뚜껑이 너무 이거 유리를 압력을 누르고 있는데 열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깨진 거야. 그래서 그래서 거기 업체에서 다시 뚜껑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냄비를 두 개 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냄비를 다시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뚜껑을 살살 이렇게 대충 이제 살살 닫아놓고 거기에다가 감자 두 개를 물 하나도 안 넣고 감자를 그냥 넣고 냄비 뚜껑을 닫아놨어요. 근데 신기한 게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만약에 이제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감자를 거기다가 냄비에다가 두고 불을 올려놓으면 거의 한 30분 이상, 35분, 40분 가까이 불을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탄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연기도 많이 나고 거의 이제 뭐 불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연기가 하나도 안 나. 연기도 하나도 안 나고 신기하게 딱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감자를 보면 감자가 점점 구워지고 있어요. 진짜 밑바닥에 감자랑 그 프라이팬 냄비 거기 닿아 있는 진짜 미세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만 살짝 거뭇거뭇하게 있고 나머지는 다 멀쩡해. 그리고 나서 감자를 꺼내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뭇거뭇한 부분이 이게 타서 좀 안 지워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물에다가 살살 이렇게 지워봤는데 그냥 그 부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살짝 탄 부분도 싫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고구마를 오후에 고구마를 밑에 물을 정말 조금만 넣어놓고 음 진짜 바닥에만 물이 약간 찰랑거릴 정도로 물 살짝 넣어놓고 고구마를 쪘어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잠기진 않는 거죠. 밑에만 살짝 있으니까. 그래서 불을 올려놓고 그것도 한 30분을 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고구마를 삶을 때는 스테인리스 이 냄비에다가 물을 거의 가득 채워놓고 고구마를 넣어서 삶다가 중간에 보면은 고구마는 덜 익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을 두 컵을 더 부어서 다시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물이 거의 쪼그라들 때까지 삶아야 고구마가 다 쪄졌거든요. 근데 저 냄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처음에 넣어놓은 그 진짜 조금의 물이 30분 지나서도 계속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고구마를 거의 다 익어서 건졌을 때 이제 물이 약간 거의 다 말라가는 정도? 그래서 그게 진짜 신기했어. 물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끓였는데 물이 이렇게 빨리 증발 안 하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구마 찔 때 거의 1리터 물을 증발시켜서 했거든요. 근데 저기에다가는 진짜 한 100ml도 안 넣었어요. 100ml 정도 물 딱 넣고 끓였는데 그게 고구마 익을 때까지 물이 거기서 남아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이런 아이템들이, 역시 요리할 때는 이런 아이템들이 중요해. 요리 초보들은 냄비도 그런 냄비가 있으면 계속 태워 먹고, 뭐 잠깐
손이 느리니까 냄비에다가 뭐 끓이면서 딴 것도 막 썰고 있고 그러다가 뭐 설거지도 하다 보면 막 벌써 냄비가 눌러붙어 있고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냄비는 타질 않아요. 그리고 연기도 안 나고 타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뭘 저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려놓고 내버려 놓고 그냥 나 막 설거지하고 뭐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나 같은 요리 초보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최고야. 그리고 내가 저 냄비를 봤는데 뭐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편수 냄비 같은 경우에 국을 끓였는데 편수 냄비는 좀 작으니까 하다가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보니까 약간 손잡이 부분이 약간 그을리는 거? 어, 그게 이제 내가 불을 너무 세게 했을 때는 약간 손잡이가 살짝 그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줄이고 해야 되긴 하는데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면 보통 보통은 보면은 물이 막 뽀글뽀글 뽀글뽀글 되게 큰 물방울로 올라오는 거 아시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되게 큰 물방울이 막 부글부글부글 하잖아요. 마그마가 끓듯이. 그런 식으로 막 끓는데, 근데 저 냄비에다가 물을 올렸을 때는 물이 그런 식으로 안 일어요. 되게 자잘한 물방울들이 이 냄비 전체에서 밑에서 약간 그 탄산수 같은 게 올라오듯이 전체적으로 되게 미세한 물방울이 이렇게 끓어요.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런 식으로. 부글부글이 아니고 되게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끓어.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물 끓는 것도. 그러니까 넘치지 않거든요. 전 냄비는 뭐 이렇게 물 넣어놓으면 넘치지 않아요. 더 써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합니다. 뚜껑이 좀 더 튼튼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 내가 좀 세게 닫았다고 뚜껑이 그렇게 쩍 갈라지는 게 어딨어요. 아직 뚜껑을 좀 더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냄비 자체 이 판이라 이거 너무 좋은데 뚜껑이 아직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제가 산 냄비는 저수분 만능 에어쿡 냄비예요. 되게 신기하게 내가 그 냄비에다가 테스트를 또 해봤어. 계란 후라이를 해봤거든요. 기름 없이 하는 계란 후라이. 그걸 해봤는데 원래는 내가 요즘에 고민거리가 뭐였냐면요. 생선구이를 할 때 되게 불을 강하게 해서 생선구이를 먼저 후라이팬을 많이 달군 다음에 생선을 딱 넣어야 돼요. 그래야 생선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게 겉에가 빠박 이렇게 익으면서 후라이팬에 달라붙는다든지 그런 게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바삭해지고. 근데 기름 넣고 그렇게 불을 세게 하면 후라이팬에서 연기가 막 엄청 나요. 생선 연기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 자체에서 열이 받으니까 막 연기가 되게 많이 나서 그거 한 번 하면은 집이 막 쾌쾌해지고 그랬는데 저거는 연기가 안 나는 것 같아. 생선구이는 아직 안 해봤는데 연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알아요? 그 냄비가 아직 중소기업이신데 그 냄비를 네이버 쇼핑이나 다른 데서 사면 정가로 사야 돼요. 거기서 이제 보통 그 냄비 하나 편수 냄비라 아니 그 이런 전골 냄비 같은 좀 큰 거. 그런 전골 냄비 하나가 보통 11만 원인데 10만 원인가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가 진짠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이 제품을 파는 직접 그 업체 쇼핑몰을 들어가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다가 너무 헷갈리게 돼 있는 거 쇼핑몰이 뭔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이런 판매는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지 홈쇼핑은 많이 나오셨는데 이게 쇼핑몰이 보기에도 되게 좀 보기 어렵게 돼 있고 제품이 제대로 다 나와 있지도 않고 설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비슷비슷한데 막 설명이 없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운영자분한테 그 판매하시는 사장님한테 전화했는데 사장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쇼핑몰에 이게 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내가 이걸 사려고 하는데 좀 헷갈린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막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냄비를 살 거고 막 했는데 애누리가 돼요. 거기 진짜 신기한 게 애누리가 된다니까? 그게 사장님이랑 했는데 거기 원래는 10% 할인이 되거든요. 쇼핑몰 자체에서. 근데 내가 통화를 했더니 30% 할인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지금 세일 기간이래요. 30% 세일 기간이래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뭐 이 냄비 사겠다. 이래가지고 뭐 냄비 산다고 했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계속 그 문자랑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이제 카톡 그 문자를 해주시고 결국에는 제가 살려던 냄비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무슨 냄비 뭐 5개를 사겠습니다 하면 이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가격은 얼만데 요 가격만 받겠습니다. 애누리가 돼요. 그래서 거기 구매할 때도 보면 협의 사항이 있어요. 원래 금액이 뭐 예를 들면은 뭐 40만 원이다. 40만 원인데 거기 옆에 보면은 뭐 협의 가격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체크를 하면 가격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 체크를 하고 내가 사장님한테 받은 금액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제를 그 금액만 하면 되는 거지. 참 신기하게 애놀이가 돼서 세상에 이런 쇼핑몰이 있나. 너무 신기하다. 네이버 쇼핑에서 안 사길 잘했다. 되게 만족스러웠죠. 근데 뚜껑이 깨져서 약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막 사장님이 밉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업체가 이 바닥은 이렇게 좋은데 냄비 자체는 너무 좋은데 뚜껑이 이렇게 좀 깨지는 걸 어떻게 좀 뚜껑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막 맘 같아서는 쇼핑몰도 좀 이렇게 보기 쉽고 설명도 잘 돼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랬다니까 사장님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사장님, 쇼핑몰에서 제품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설명이 부족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완을 하시면 더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문자를 보냈어.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보다 보니까 멘붕이라서 안 사겠더라고요. 사러 들어왔다가 보다 보면 멘붕.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되지? 이러다 멘붕 안 사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원래 네이버 쇼핑에서 사려고 했던 가격보다 훨씬 싸게 샀어요. 30% 할인을 해주셨으니까. 마음에 들어. 집에 있는 냄비 다 버려버리고 싶어. 연기만 나고 물만 잡아먹는 물 먹는 하마 같은 냄비들. 어쩜 그렇게 물을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저 냄비 쓸 때는 물도 안 먹는데 어쩜 그렇게 물을 많이 먹을 수가 있지? 뭐 조금만 눈 돌리면 물이 쪼그라들어 있고 또 조금만 보면 물이 다 쪼그라들어서 막 타기 시작해. 고구마 삶아 먹을 때 보면 물 먹는 하마 같은 것들. 저 냄비들은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나랑 맞지 않아. 저 냄비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요리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물이 자꾸 그러니까. 나는 요 냄비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요 냄비, 요 냄비만 쓸 거야. 이제 저는 슬슬 1시 40분이네요. 이제 슬슬 방종을 하고 집에서 어떤 것들을 한번 건드려 볼까 찾아봐야겠네요. 감자튀김을 해볼까? 감자튀김도 재밌을 것 같아. 제가 인스타에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를 먹게 돼도 인스타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들 맛있는 저녁 되세요. 오늘 이런 토크 너무 좋다. 요즘에 나의 취미 생활을 같이 공유받는 느낌이야. 재밌어. 내일 뵐게요. 뿅뿅뿅.